자, 공통수학 1 1차 모의 테스트입니다. 1차 모의 테스트가 시작이 됐다는 건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려고 공부시키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근데 너네가 안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지? 스스로 풀고 틀리더라도 다음번에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케이?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틀려도 돼. 시험 가서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안 틀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잔소리는 여기까지. 자, A-B가 A 더하기 2B가 주어져 있다. 궁극적으로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B를 날려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파란색 식의 양변에 몇 배를 하냐면 2배를 합니다. 2A-2B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고 두 번째 A 더하기 2B가 5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해 보시면 3A가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요거 안 바꿔놨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죠. 2배 한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더하면 3X제곱 플러스 3이고 최종 결론은 여기 주어진 식에 3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주어져 있다. 복잡하게 생긴 걸 구하라고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인수분해 해가지고 차수를 최대한 낮춰놔야 되겠지. 그 양쪽에서 공통으로 묶어줄 수 있는 뭘 이용을 하냐면 X 곱하기 Y를 이용을 하는 거고 XY로 묶어내면 여기 누가 남냐면 X세제곱 뒤에 그 다음에 앞에 Y세제곱이 남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Y는 여기 써져 있는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요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번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를 어떤 식으로 나머지를 물어보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언제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과 같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정리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다면 직접적인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제일 처음에 와야 되는 게 2x 그래서 갖다 곱하면 2x 세제곱 더하기 2x 자, 왜 한 칸 떨어뜨려서 썼는지 알죠? 같은 차수대로 쓰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이렇게 빼지 마세요. 그 자체로 빼는 걸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x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x-1이 되는 거고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나머지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3번이었고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니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3차짜리 이 귀찮은 공식이 나중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한 식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맞습니까? 저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든지 아니면 뒤쪽에 있는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문제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문제라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문제니까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아내려면 되게 드물게 각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변의 길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요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어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변의 길이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국 얘가 성립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b 제곱 b-c 제곱 c-a 제곱 한 개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곱들의 합이 0이 되니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 a-b가 0이어야 되고 b-c가 0이어야 되고 c-a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모두 다 c가 같아야 된다.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판정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변의 길이에 대한 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변의 길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찾는다. 두 번째, 세제곱짜리 공식이 있다면 저기 저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걸 정확히 기억한다. 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있는 녀석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 의해 저 파란색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기억한다. 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4번에 대한 이야기였고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어쩌고 저쩌고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뭐로 묶어줘야 되는 거냐면 k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k 있는 녀석들 기준으로 묶어주면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 3i 마이너스 27 이퀄 제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k 값의 관계가 없으려면 둘 다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 0이 돼야 되겠죠. 그거 이용하시면 x제곱과 y제곱의 값 각각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그 다항식을요. x-2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조립제법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목과 나머지를 q1x, r1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q2x, r2라고 할 때 뭐를 만족하는? r1과 r2가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몫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때.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다음에 이 fx를 x-2로 나누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f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f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r1, r2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f2하고 f-2가 같은 겁니다. f2는 그러면 8 더하기 4k 더하기 2k-1은 마이너스 8 더하기 4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니까 얘만 잘 갖다 정리해서 k 값이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만 정확히 내리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게 6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b가 x제곱 더하기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여기에 있는 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b가 x제곱 더하기 x-2와 어떤 뭔지 모를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인수분해된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저 x제곱 더하기 x-2라고 하는 녀석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하고 x-1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하고 얘가 서로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쨌든 알고 싶은 건 뭐냐면 a하고 b의 값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x 대신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1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x에다 마이너스 2하고 1을 갖다 집어넣으면 우변이 다 뭐가 되게 만들어주니까 0이 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몰 a하고 스몰 b지 q가 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1을 갖다 집어넣었다.
하나씩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0인 거 하나. 그 다음에 1 더하기 a 더하기 3 마이너스 b가 0인 거 하나. 이 두 개 잘 갖다가 연립해서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3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8번이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정식적인 방법으로 풀려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조금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이 뭔가 소개하려고 하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저기 써져 있는 저 두 개의 식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별로 안 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식을 둘 중에 하나라도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식이라도 좀 간단하게 만들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요 식에서 x 더하기 1을 뭐라고 할 거냐면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 t면 저 식 자체가 이제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5가 될 거고, 그럼 얘는 a 곱하기 x 더하기 3이니까 t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t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c 곱하기 t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d 라고 오른쪽에 있는 식이 깨끗하진 않지만 적어도 왼쪽에 있는 식은 뭔가 정상적인 형태의 3차식이 되어 보이게 튀어나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그 우변에 있는 것들이 다 계속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냐면 t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 개수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건데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2t 세제곱이니까 2, 그 다음에 3t 제곱, 그 다음에 t 없고, 그 다음에 상수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가 t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립제법 한번 써보면 2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4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끄트머리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또 다시 마이너스 1을 이용을 해서 또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얘는 2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니까 이번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12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하고 마이너스 5를 또다시 마이너스 2를 이용을 해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요 숫자들이 1, 12, 마이너스 9, 2 이렇게 총 4개의 숫자가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이게 여기는 요 앞에서부터의 숫자들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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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저 A, B, C, D가 아래쪽에 순서대로 A는 2, B는 마이너스 9, C는 12, D는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공식이에요. 뭘로 묶었을 때? 똑같이 T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묶어냈을 때. 근데 이게 그냥 야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형광펜 치는 요 부분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 좌변에 있었던 2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더하기 5를 저희가 마이너스 2니까 t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지금 여기는 요 아래쪽 상수들을 이용해서 몫이 2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끄트머리 1이 지금 이 스몰 d라고 하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스몰 d를 제외한 여기서 t 플러스 2로 묶으면 t 플러스 2에다가 a 곱하기 t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t 플러스 2 플러스 c에다가 d를 갖다 더하는 거니까요. t 플러스 2 안쪽에 있는 게 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가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학교에 수업하는 선생님이 언급을 한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36의 인수인 건 4차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요 식을 전개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36 해서 뭐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냐면 저기 있는 저 x제곱 더하기 x가 반복돼서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를 반복되는 걸 라지 a로 치환하게 되면 물론 니즈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전체를 한 번에 a로 치환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저 식은 이제 a 마이너스 2와 a 더하기 3 그다음 마이너스 36으로 표현되겠죠. 얘가 a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 얘가 되는 거고 지금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7, 6에 42죠. 그래서 a 플러스 7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x 잘 갖다가 집어넣어서 인수인 것만 찾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번으로 갑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일 때 문자 몇 개? 3개 짜리를 중요한 포인트 뭐에 관한? x하고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래. x하고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거기엔 z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z를 없애야지. 처음에 있었던 관계식을 이용해서 z가 뭐니까? 2-x-y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z가 2-x-y가 되는 거니까 요 z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더하기 3x 더하기 6y 그 다음에 플러스 3z면 플러스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날라갈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날려주고 뭐 더 이상 날라가는 게 보이진 않고 플러스 6y랑 마이너스 3y는 붙여서 계산해주고 플러스 6과 마이너스 7도 계산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얘가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곱하기 x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 어쨌든 문자는 z를 날리고 x하고 y만 남게 만들었는데 x하고 y가 섞여 있으니까 가장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라는 거고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 지금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문자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x 하나만 문자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을 한 후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x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2y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2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이고 이게 마이너스에 인수분해하면 2y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상수 취급 당하는 녀석을 잘 쪼개서 뭘 만들어야 되는 거냐면 가운데 마이너스 y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갖다가 곱한 다음에 더해 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마이너스 yx가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자로 갔다가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2y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y-1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위에 거랑 잘 맞춰서 A값, B값 구하고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 어려워. 이게 안 나오길 바라야지. 안 돼요. 나옵니다. 오케이? 11번으로 갑니다. 복소수.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죠? 정리해야 됩니다. 누굴 기준으로? 허수단위 i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개시킵시다. 그러면 3x-3i 그 다음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i 그 다음에 플러스 x i 제곱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플러스 4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허수단위 i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i 제곱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허수단위 i가 없는 상수 취급 당하는 녀석들 보시면 여기는 요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2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허수단위 i를 포함한 녀석들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허수단위 i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가 된대? 실수가 된대. 제가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허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네, 그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값들의 합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1 더하기 3i, 베타는 1 더하기 3i 저걸 구하래. 근데 만약에 이거 알파도 두 번 곱하고 베타바 곱하고 알파에다가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켤레복소수 만들어서 갖다 곱한 다음에 더한 분이 있다면 정답이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그건 의미 있는 풀이는 아닙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까도 복잡한 식에서 어떻게 계산했어? 결국에 잘 갖다가 묶어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묶어낼 수 있는 알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베타 제곱 바가 뭐가 되는 거냐면 베타 바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베타 바의 제곱이니까 다시 한번 또 뭐로 묶어내는 거냐면 베타 바로 묶어내요. 그러면 첫 번째 거에 알파가 한 번, 두 번째 거에 베타 바가 한 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알파는 1 더하기 3i고 베타 바가 1 마이너스 4i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1 플러스 3i 하고 1 마이너스 4i 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3i 더하기 1 마이너스 4i 이것들을 하나씩 갖다 곱해서 실수 부분이 얼마인지 여러분 직접 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게 1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1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를 구하라 그랬냐면은 Z 100승 구하라 했거든. 100번 구하려면은 미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자꾸 보면은 많이 튀어나온 녀석인데 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제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를 갖다가 제곱을 했을 때 분모는 2, 분자는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z제곱이 i니까 z의 100승은 z제곱의 50승은 허수단위 i의 50승이 되는데 허수단위 i는 몇 개 단위로 도는 녀석이죠? 4개 단위로 도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똑같다? i제곱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z 100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i하고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a, b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개시켜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뭐냐면 a 더하기 bi는 1 더하기 i분의 루트 2를 양변에 갖다 곱하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 bi가 1 더하기 i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다.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해? 1 마이너스 i를 갖다 곱해서 분모 실수로 만들고 정리해서 a값, b값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다음 등식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 답은 쉽게 보이지 않나요? 답은 쉽게 보이죠. 왜냐면은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 루트 A, 루트 B 갖다 곱하면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안 써있으니까 답은 3번이다 라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나마 조금 만만해 보이는 게 4번이에요. 어쨌든 쟤도 틀에 막힌 폼이잖아. 분수꼴로 되어 있을 때 그걸 합칠 때 마이너스가 언제 튀어나오는 거냐면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만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분모도 분자도 모두 양수니까 튀어나올 거 없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가 써져 있는 것처럼 그냥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5번을 한번 볼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서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할 것 같은데 루트 A제곱 B제곱은 루트 AB 전체 제곱이죠. 그리고 루트 AB 전체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절대값 AB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랑 B랑 모두 음수니까 여기는 안쪽에 있는 AB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 절대값 AB는 그냥 AB가 되는 거죠. 양수니까. 4번하고 5번 다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번. 루트 A제곱 B니까 루트 A제곱 곱하기 B이고 얘가 그냥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B가 될 거예요. 왜냐면 루트를 갖다 곱했을 때 거꾸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둘 다 음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B는 음수지만 A제곱은 뭐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루트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A가 되는 거고 A가 음수니까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 루트 B가 되는 거겠죠. 1번은 맞는 말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보면 되지 않을까. 루트 A 세제곱 B인데 A 하나를 바깥쪽으로 빼고 싶은 거니까 루트 A제곱에다가 AB를 갖다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루트 A제곱 곱하기 루트 AB가 되는 거. 왜냐면 A제곱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 없고. 그 다음에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니까 절대값 A에다가 루트 AB를 갖다 곱하는 거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AB가 되는 게 맞는 말이 되겠죠. 14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근데 답은 눈에 보였다. 그런 답들을 빠르게 찾는 것도 분명히 연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잔소리를 드리고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은 딴 거 다 떠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 있었고 걔가 뭘 갖는다고 얘기했냐면 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D.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 마이너스 2B 곱하기 B가 중근이니까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0이 되어야 하는 거죠. 즉 양변에 갖다가 곱해 보시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아니죠 플러스 ab네요.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2b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2b제곱이 0이니까 근데 b분의 a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네. a 플러스 2b하고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되지 않습니까?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된다는 것은 a 더하기 2b가 0 또는 a 마이너스 b가 0이 되는 건데 첫 번째 건 보면 a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b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데 A와 B가 모두 다 양수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A랑 B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B분의 A는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문자 두 개 있었지만 인수분해해서 문제 조건 활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6번 두 실수 PQ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1이 되도록 한다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절대값을 갖다 씌운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p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니까 4분의 1 q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인 것과 밑에 있는 조건 같이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1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긴 하지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갖다 뺀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 P 더하기 1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냐? 4분의 1Q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갖다 곱했을 때 마이너스 Q 플러스 4가 되겠죠. 얘가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Q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유가 뭐냐? Q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Q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Q가 좌변으로 이항이 됐고 원래 있었던 좌변의 1이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얘가 P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Q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오케이? 언제? P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7번입니다.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뭘 가져야 됩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더하기 6B 그 다음에 더하기 25가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을 좀 해보자면 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16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6B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9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요 16과 9 두 개를 갖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퀄 제로가 된다. 즉 A-4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의 제곱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결론 A는 4 또는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1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케이? 18번으로 갑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2x에 접하는 직선이 근데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와 평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m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걸 말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 다음에 y는 ax제곱 더하기 2x가 뭐 한다? 접한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2x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접한다. 그러면 a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0이다. 그래서 판별식 d b제곱 9 마이너스 4ac이면 플러스 12a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a값 구해서 최종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 줄여놓고 나면 상당히 수월하게 연산이 된다. 뒤로 넘어가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물론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인 녀석인데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문제에 x값에 대한 범위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대칭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니까 원래 나와 있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마지막 20번. 자,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거 몇 차 함수니까? 4차 함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최소값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4차지만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녀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x제곱 더하기 4x를 t로 만약에 치환을 하게 된다면 주어진 함수는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4라고 하는 함수이고 얘는 완전 제곱식 구성을 해봤을 때 t-3의 전체 제곱에서 얼마를 갖다 뺀 거냐면 5를 갖다 빼서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t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x제곱 더하기 4x라고 하는 녀석은 x 더하기 2의 제곱에서 4를 갖다 빼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라서 t값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이제 마이너스 4 이상으로 표현되겠죠. 이쯤에 마이너스 4가 있어가지고 징하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될까요? 오케이. 네. 해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